지금부터 제57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께서 개회선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제57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 회견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의 귀에는 온통 소음으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권의 독주를 막는 길입니다. 그러나 홍 대표의 기자회견은 실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없고 철진한 색깔론뿐입니다. 홍 대표의 이런 인식과 언어들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대안 세력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합니다. 홍 대표는 국민 통합에 앞장서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품격 있는 언어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진정한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8개월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 정부가 신장 개업한 참여 정부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지난해 정부는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강남 집값은 끄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부담액 상한액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합니다.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창업은 뒷전이고 집값과 불로소득만 쳐다보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찔끔찔끔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나 엄포가 아니라 강도 높은 근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완화시킨 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 건설 비율, 30년으로 단축시킨 재건축 연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집값을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 이런 식의 안이한 인식 가지고는 집값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즉흥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다 실패한 참여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속담처럼 민주당이 적폐청사를 외치면서 적폐를 쌓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어제 당정협의회 도중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본인의 고향인 순천의 직업체험센터 관련 예산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문제를 삼았던 이정현 의원의 쪽지 예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 직업체험센터 선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김 의장의 쪽지는 고용노동부에게 조사를 중지하라는 압력이었습니다. 적폐로 조사 중인 사안을 적폐로 덮으려 한 것입니다. 적폐청산에 내로남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서 산간 지역, 농어촌 지역이 목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그런 분들이 눈물 어린 하소연을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세 번째 큰 섬이 진도가 있습니다. 진도의 부속도로서 조도가 있는데요. 조도의 옆에 섬이 대마도라는 곳도 있습니다. 참다 못해 그분들이 상경을 하셨습니다. 먹고 마실 물이 없다고요.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부족해서 겨울 가뭄이 극심합니다. 최근 3개월간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41% 수준에 불과합니다. 먼저 농업용수 보겠습니다.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데요. 이 농업용수가 남부지방에 이 농업용수가 이제 저수율로 보게 되는데요. 전남이 58%, 경남이 61%, 남부지방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평년 대비입니다. 생활용수 환경부 소관입니다. 겨울 가뭄으로 가평군, 완도군 등 전국의 7개 시군에서 생활용수를 제한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댐용수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이거는 광역댐의 저수율로 보게 되는데요. 전남의 광역댐 저수율은 34.5%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제한급수 지역이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1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겨울 가뭄 상황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 전남 완도 등 가뭄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범정부적인 대응 강화만을 지시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또 예견까지 되어지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도서상간 주민과 농민은 물론 생활용수까지 부족해서 일상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 가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 주도로 추경 촉구를 통해서 1,056억 원의 추경 예산을 최종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선제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겨울 가뭄 역시 예견되고 있었지만 이제야 범정부 대응만을 강화만을 지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관리 시스템이 다기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댐 등 광역용수를 관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를 관리합니다. 환경부는 수지를 관리합니다. 행안부는 지방하천을 관리합니다. 해수부는 바닷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물관리 시스템의 이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이 주도로 물관리 기본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직접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다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미급수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급수 보급률이 99% 수준인데요. 농어촌 지역, 소위 면 단위 이 급수 보급률은 71%에 불과합니다. 소위 말하는 급수의 이 격차가 그만큼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 및 도서지역 주민 178만 명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눈물로 하소연했다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오늘 조금 후에 10시에 저희 주관으로 미급수 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을 개최합니다. 우인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있는데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뒷부 교육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실시하기로 했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이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자체 예산을 마련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획대로 교복비를 무상 지원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방선거 대비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교복은 관계법령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교육부 적극적 역할이 필요했지만 두 손 놓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뒤늦은 대처 때문에 결국 연기가 된 것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준비해왔던 기초지자체는 당혹스럽고 학부모들은 또다시 교육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뒷북 행정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이후 바꾸겠다던 김영란법 개정을 비롯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과잉 대응 및 무마, 남북 단일팀 논란 등 정부 뒷북 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뒷북 행정의 대명사로 오명이 높은 교육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유예, 수능 절대평가 1년 유예, 특목고 자사고 우선 선발권 일방적 폐지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에도 교장 공모제 등으로 교육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북만 치는 행정으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장관 지명 당시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섣부른 정책을 강행하다 국민 여론에 밀려 재검토, 보류기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교육 현장과 아무런 소통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의 일방적 임기응변식 정책으로는 교육 대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 코드에 맞춘 정책은 늘 뒷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즘 뭐 짜증나는 뉴스가 나오고 또 나왔다면 갈등만 일으키는 상황인데 어제 저녁에 우리 프로 테니스 정현 선수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대회에서 8강에 올라서 아주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제 매스컴에서도 뭐 아주 대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현 선수의 기를 받아서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도 우리의 젊은이들도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남북회담에 관련해서 이 안보 문제가 상당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뭐 올림픽도 좋고 또 다 좋지만 그 속에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북한 남북회담에서는 그들의 전략으로 대개 5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남남 갈등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하나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 또 저자세나 과잉 경우 이런 걸로 인해서 퇴색되어가는 남북대화 이런 남남 갈등 또 한미 관계도 좀 심상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조야의 움직임이라든가 CIA 국장의 그 판단 또 강경 바르고 일러지는 그 유엔 대사 워딩을 보면 한미 관계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세 번째로 얻고자 하는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데 북한이 노동자들의 5억 불을 매년 벌어들였는데 거의 9분의 1의 노동자가 다 복귀해야 될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남북대화에서도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지금 심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테러 지원 국가로 이미 낙인이 찍혀 있고 또 북핵을 고도화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각인시키기 위한 온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는 형국이고, 다섯 번째는 핵보유를 위한 시간 벌기. 이건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 미국 CIA 국장이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미국이 위협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그 본토 타격의 능력을 앞으로 3, 4개월이면 한다고 그래요. 이런 그 평창올림픽을 포장을 해서 보호막으로 해서 북한이 그 기간을 핵의 고도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보이지 않는 전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가운데서 이 또 뭐 주말에 이 현송월 와서 온통 그냥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자유한국당은 또 극우적인 발언, 또 태그 북한 국기를 뭐 불태우고, 김정은 또 뭐 초상화를 불태우고, 이런 거는 이제 좀 구태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제 품격에 맞는, 우리나라 품격에 맞는 행동으로 좀 해야 되고, 어떤 것이 국익이고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도 저자세, 또 과잉보호, 어제 뭐 일개 무슨 그 예술단 단장을 뭐 무슨 영부인, 외국 영부인보다도 더 뭐 심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그 과잉보호하고 저자세 얘기하고 뭐 이런 걸로 국민들 눈에 비춰서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전 그 중앙통신도 그래서 실무 문제를 놓고 대북제재 위반이니 뭐니 하는 잡소리들이 나온 다음에 대놓고 언성을 높였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방남 일정 중단에 대해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황당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복한 이유가 이렇게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통보가 없으니 모른다는 정부 입장은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다시 방문한다고 하니 이번엔 현송월 단장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불편해하신다며 취재진을 통제하는 국정원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북한 눈치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이번 남북대화가 우리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로 인해 얻게 된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공은 자신에게 있다고 공표를 요구했겠습니까? 북한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남북대화라는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으로 인해서 작년 북중 무역액이 38% 감소했고, 북한의 대중 수출은 62%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서 수입하던 유리의 90%가 차단됐고, 연간 5억 달러 이상 벌어주던 해외 파견 노동자 6만 명도 2년 안에 모두 철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준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김정은은 체제는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것을 김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예술단 일정 번복 소동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남북대화 모두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인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비핵화니 제재니 얘기가 계속 나올 경우 평창에 안 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남북대화가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 참가로 인한 흥행은 일시적인 것이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핵보유 완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평창에 오지 않든 평창올림픽은 우리 국민과 힘을 모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가 우리에게 갖는 전국적인 목적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여야 합니다. 이 분명하고 단호한 이유를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북한의 현란한 전략 전술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응 전략에 철저히 면밀하게 공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고 북한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3개월의 평화 이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은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장관들은 시장을 방문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책상머리 정책에 짜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호소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21일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를 최대 2만 명으로 추정하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 수준인 6.7% 선이었다면 신규 취업자 수가 32만 명으로 예정이 되지만 올해 인건비 부담으로 약 3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은 2007년 최저임금을 12.3% 올린 후에 시행 초기에 고용 감소가 있었지만 석 달 뒤에 회복되었고 소득과 소비가 증대되고 고용 창출이 늘었다면서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실질 성장률은 5.5%였지만 올해의 목표 실질 성장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허점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장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2020년 1만원 공약을 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이고 정부 주도의 퍼주기식 저임금 일자리 정책을 제고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구직자의 채용을 늘리고 소득을 올리게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 정부가 각 부처와 기관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두고 이전 정부의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청산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정치 보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는 2016년 당시 광주와 순천의 자벌도 유치경쟁 과정을 조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이에 대해서 순천 잡월드는 문제 삼지 말아달라. 내 사업이다. 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쪽지로 민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당 정책위 의장의 행동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정책위 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더 이상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